남편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격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게 아니라 밖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그러게요. 거군요. 예.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가가 아니라 그거는 호텔 격리인가요? 호텔 격리? 네. 그래서 호텔 격리를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호텔 격리를 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카드 내역서 뭐 이런 거 결제 뭐 내역을 이제 혹시 뭐 이런저런 것들로 찾아보셨을까요? 네네. 이런저런 것들로 알게 되셔서 알고 보니 남편이 호텔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상간녀의 집에 가서 이제 함께 뭐 이제 밥도 해 먹고 격리를 상간녀 집에서 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결혼의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김지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말씀해 주실 두 번째 사건은 코로나와 관련있는 사건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저희 그 코로나가 한창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네. 남편의 자가격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가격리면 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남편과 아내분이 결혼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신 부부분이셨고 네.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되게 바라고 계셨는데 이게 요즘에 임신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시험관 시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시술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임신이 잘 되셨는데 네. 이제 유산이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유산이 되면은 요즘에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남자분들도 되게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연구 결과 이런 거를 보고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조금 이제 성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분을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멀어지고 대화도 조금 소원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두 분이 조금씩 조금 멀어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아이를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이 이제 남편과 뭘 하든 전혀 즐거움을 주지를 못했고 그래서 남편분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아내분을 막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아, 뭐 다시 또 하면 되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년이 그렇게 훅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아무로 가나 싶었는데 이제 아내분도 이제 남편 말이 맞았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네. 설마 바람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고 싶습니다만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설마 했는데 남편이 이제 휴대전화에 알림이 좀 오는 게 수상하게 느껴지고 사실 이 부부가 막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서로의 뭐 생활 반경을 나누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남편분도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네. 그래서 네. 뭐 개인정보법 위반 뭐 이런 이슈는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네.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의 카톡 뭐 푸시 알림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게 됐는데 뭐 이제 되게 스윗한 어떤 이제 여자들은 여자 말투 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귀엽고 그 네, 이제 네, 네. 애정 어린 말투. 애교 부리는 약간 그쵸. 말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제 남편분도 되게 그래도 순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부인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막 그쵸. 제가 꼬셨다 막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이 남편분은 그냥 순순하게 인정하셨고 자기가 이제 남편이 테니스 치는 분이셨는데 네. 그 동호회가 갈수록 늘어나죠, 그렇죠? 동호회에서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그쵸. 그래서 네.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이고 이제 자기도 너를 위로해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위로를 좀 많이 해줬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를 해달라. 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냐, 음.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러 오셔서 아.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부정행위라는 게 판례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진행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혹시 증거가 더 밝혀졌나요? 네, 추가적인 증거 부분이 네. 이제 뭐 상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남편분의 카톡을 이제 아내분께서 조금 더 수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남편이랑 같이 이제 테니스를 쳤던 지인분들이나 이제 또 남편의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뭐 행동 거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제 상간 소송 수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뢰인분들이
치밀해지시고 철두철미해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자기가 이혼을 네.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많이 가지고 오시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그게 없으면 저희도 뭐 서면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언제 어디 갔는지 다시 이제 타임라인을 짚어보시기 시작하신 거죠. 네. 이때 외박했었는데 이때 외박했었는데 이제, 이제 아내분의 집중력이 막 고도로 발휘되기 시작하시면서 네네네. 이제 남편분의 트랙을 이렇게 밟아가던 중에 네. 남편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격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게 아니라 밖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그러게요. 거군요. 예.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가가 아니라 그거는 호텔 격리인가요? 호텔 격리? 네. 그래서 호텔 격리를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호텔 격리를 한 게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카드 내역서 뭐 이런 거 결제 뭐 내역을 이제 혹시 예, 뭐 이런저런 찾아보셨을까요? 것들로 네네 이런저런 것들로 알게 되셔서 알고 보니 남편이 호텔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상간녀의 집에 가서 이제 함께 뭐 이제 밥도 해 먹고 격리를 상간녀 집에서 하신 그렇죠. 거네요. 네네 거기서 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제 그거를 또 기화로 되게 자주 들락날락 거렸었다라는 걸 뭐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네. 뭐 CCTV 이런 부분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남편분이 호텔 격리를 처음에 주장했던 이유는 이제 유산하신 다음엔 여자분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진 아내분이 계셨고 또 이제 그런 아내분을 돌보시겠다고 이제 어머님이 또 와 계시고 친정 어머님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괜히 갔다가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 격리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이제 상간녀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까워지셨겠네요. 그쵸, 상간녀 그래서 집에서. 예, 듣기로 뭐 이제 뭐 너무 집에 있는 게 답답해. 뭐 사실 그때 자가격리라고 하지만 다들 뭐 이제 차 갖고 이제 근교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사실 바깥에 다, 그거는 뭐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네. 바람 쐬고 싶어 뭐 이러면 근교에 커피도 마시러 갔던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뭐 스윗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드셨던 거죠. 그럼 아내는 그러니까 상간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혼 소송도 네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정행위 부분이 인정되고 네. 사실 아내분은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제 다시 아이도 시험관 통해서 가져보려고 했었고 되게 남편분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사정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내도 돌이킬 수 없이 좀 남편분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이혼 부분은 이제 조정으로 간단하게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리하셨구나. 네네네. 근데 코로나 때 불륜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사실 제가 뭐 전국의 통계를 수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같이 변호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통해서 얘기 들으면서 코로나 때 또 유난히 이게 또 많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불륜 이슈는 사실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핑계 댈 거리가 코로나 거리가 그러니까 또 시기가 워낙 길었고. 예. 네. 그 핑계거리가 또 하나 잠시 늘어서 또 이렇게 확 되고 좋은 또 구실이 될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확 늘었는지는 또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의 자가격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